안녕하세요. 척척학사입니다. 오늘도 오운육기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대운주운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대운주운에 대해 정리를 했으니 이번에는 오운의 마지막 파트 개군 차례입니다. 개군. 개군 차례인데 사실상 이 개군은 되게 러프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대운에 의해서 뭔가 오행적 순서가 변경된 주운? 그 정도로 러프하게 요약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개군의 오행적 구성과 각 구성 요소의 태과 불급까지 이 주운과 비교하면서 한 번에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본문을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모든 오운 구성 요소는 주운이든 개군이든 모든 오운 구성 요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먼저 뽑아내야 되냐면 대운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대운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되는데, 즉 해당 년의 간, 천간으로부터 해당 1년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대운을 산출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즉 계속 말한 거지만 대운이라는 것은 다른 기타 재반 변수들하고는 완벽하게 무관해요. 1년의 지지하고도 상관없는 거야. 오로지 연간만으로 대운을 추출해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볼까? 뭐 갑신년과 정유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에 거는 필요가 없어. 뒤에 건 필요가 없고 갑과 정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갑기가 뭡니까? 갑기, 합, 토고. 일단은 갑이라는 놈이 양목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 갑신년의 대운은 양토가 되는 거야. 양토가 되는 거지. 즉 천간으로부터 천간합으로부터 오행 속성이 추출이 되고 이 천간의 음양 속성으로부터 대운의 음양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똑같이 해볼게요. 정유년이라고 봅시다. 정유제라는 정유년. 그럼 정유년은 뭡니까? 갑, 을, 병신합수, 정임, 함, 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행적으로는 목이고 정이 뭡니까? 화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 즉 목이 대운이 된다 이거지. 즉 오운 구성 요소 주운과 개군을 순서를 쫙 뽑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요 두 가지예요. 요거. 대운을 산출해야 돼. 그 연간으로부터. 아시겠죠? 그 중에 연간의 음양 속성은 대운의 음양 속성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해당 연간과 관련된 천간합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 해당 대운의 오행 속성이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주운과 개군의 오행 순서가 달라. 그죠? 주운과 개군의 오행 순서가 다른데 이거는 그냥 아예 산출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운, 이운, 삼운, 사운, 종운이 있다고 쳐. 오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갑신년과 정유년에 대해서 각각 뭘 산출할 거냐면 주운과 개군을 산출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몇 번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적으면서 산출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행 구성 순서를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운 같은 경우는 오행 순서가 결정돼 있어.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주운은 어떤 해이든 상관없이 초운부터 종운까지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개군 같은 경우는 오행 순서가 특이해요. 대운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대운도 적을게요. 갑신년의 대운은 아까 뭐였어? 양토였죠? 양토. 정유년의 대운은 뭐였어요? 음목이었지. 일단 요 전제하에 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음부터 보면은 여기서 주음 같은 경우는 오행 속성은 이렇게 항상 결정이 돼 있어. 목화토금수로. 그지? 목화토금수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얘네의 태과 불급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 음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운의 오행 속성이 토인데 그 대운의 음량 속성이 양이야. 그럼 여기다 그냥 양을 붙이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대운의 오행 속성이 뭐예요? 목이죠. 근데 대운의 음량 속성은 음이야. 그럼 여기다 똑같이 음을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일름일량 지리도잖아. 항상 번갈아 플러스 옆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마이너스 옆에는 플러스가 존재하게끔 태과 불급을 세팅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주운의 배치가 끝나요. 주운의 할당이 끝나요. 갑신년과 정유년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개군 같은 경우는 더 쉬워. 완벽하게 요 놈을 이 대운을 초운에 박아 놓으면 됩니다. 지금 양토가 대운이잖아. 그럼 개군의 초운이 그대로 양토가 되는 거야. 정유년 같은 경우는 음목이 대운이잖아. 그럼 그냥 음목이 말 그대로 초운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행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 거야. 주운 같은 경우는 목화토금수 자체가 그냥 순서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초운, 개군의 초운 같은 경우는 요놈, 대운이 뭐냐에 따라서 오행 속성이 결정되어 버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 그냥 오행 상생 순서로 가는 거야. 토, 금, 수, 목, 화로 가는 거지. 여기는 목화토, 금, 수니까 정유년 같은 경우는 주운과 개군이 뭐합니까? 완전히 동일하게 배속되죠. 할당되죠. 그리고 태과불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것도 똑같아. 일름일량 지위도야.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할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할당이 되는 거지. 사실상 이게 주운, 개군 산출하는 모든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몇 개 연도를 뽑아서 한번 직접 산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자유자재로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개군의 오행적 구성인데 아마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다 여기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정간을, 양간이 음간을 오행적으로 극하는 부부합의 관계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명략적 관점에서 양간과 음간이 있는데 양간이 음간을 극하는 관계가 있어. 그럼 이거는 부부관계라고 보잖아.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간합을 일명 부부합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관계로 얘기해 보자면 갑기합토, 갑과 기가 묶였지. 갑은 뭡니까? 양목이고 기는 음토잖아. 그래서 양목이 음토를 극하는 것끼리 묶여 있잖아. 그래서 부부합이라고 보는 거야. 을경합금은 뭡니까? 경이 양금이고 을이 음목이잖아. 양금이 음목을 극하는 그런 관계끼리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합이에요. 다 동일합니다. 병신합수, 정인만목, 무게합화도 마찬가지. 무게도 뭐야? 양토가 음수를 극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끼리 묶여있기 때문에 요 5가지 조합은 완전히 부부합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갑기가 합해서 토를 화하고 을경은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인만목, 무게합화 이렇게 다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에 있는 각각 토, 금, 수, 목, 화운이 1년 내내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게 되니 이를 광의의 개군 개념에 포함되는 대운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대운을 산출해서 요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면 사실상 간단히 보면 1년 전체의 개군은 그냥 갑신년일 때는 양토라고 보면 돼. 양토가 그냥 1년 내내 지배한다고 보면 되고
정유년의 경우는 뭡니까?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지? 정유년 같은 경우는 대운이 음목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음목이 1년 내내 지배한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디테일하게 보면 요 협의의 개군이 등장하는 거지. 이 대운을 초운으로 삼는. 아시겠죠? 지금 이 말입니다. 계속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기년의 경우는 갑과 기가 합하여 토라는 대운으로 하게 되죠. 이렇게 산출된 토운이 협의의 개군에서는 뭐가 돼? 초운이 된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야. 개군에서는 오행 속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이 대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즉 갑신년에서는 대운이 양토였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초운으로 와서 이때의 개군의 초운은 양토가 되는 거고, 정유년의 대운은 음목이기 때문에 이게 개군의 초운으로 그대로 와서 정유년 개군의 초운은 음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행상생과 일름일량 지위도 순서로 쫙 할당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와 같은 오행상생 관계에 따라 토가 먼저 초운으로 왔으니까 토, 금, 수, 목, 화운이 각각 2, 3, 4, 5운, 조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 제가 아까 요 산출할 때 방법 그대로죠. 그리고 계속 볼게요. 개군을 구성하는 각 운의 태과불급이야. 태과불급은 더 간단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갑기년의 대운은 공통적으로 토운인데, 궁이라고 하죠, 토운을. 갑은 갑년도, 기년도 둘 다 토운이긴 해. 근데 뭐가 달라요? 갑년 같은 경우는 천간이 양이잖아. 갑년 같은 경우는 음양적으로 양이잖아. 이게 양간이잖아. 그지? 아이고, 이거 못합니다. 아, 맞구나. 다시 볼게요. 갑은 구체적으로 양에 속하므로 갑년의 대운은 양토인 태궁이 되는 거지. 그치? 양토. 제가 아까 산출한 그대로죠. 그리고 을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음에 속하므로 틀렸네. 오타네, 오타. 이거 왜 을이라고 썼지? 이거 기입니다, 기. 얘도 기예요. 그죠? 지금 갑기를 다루는데 왜 을을 쓴 거지? 이거 업데이트 해야겠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지금 보면 갑년과 기년이 있는데 갑은 양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갑년과 기년 둘 다 대운이 토운이지만 갑의 경우는 양토운이 되는 거고, 기는 음간이기 때문에 기년의 대운은 음토인 소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배속을 해요? 갑년에는 대운인 태궁이 개군의 초운이 되고 쭈쭈쭈 나열해서 2, 3, 4 종운이 되는 거고, 기년에는 대운인 소궁이 초운이 돼서 나머지를 쭉쭉쭉쭉 나열한다 이거지. 아까 우리가 산출한 그대로입니다. 이거 방법. 그래서 쉽게 표로 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연간이 갑인 경우 갑기합 토잖아. 갑기합 토니까 요건데, 기년도 갑기합 토니까 이거야. 그지? 근데 천간적으로 음양적으로 했을 때 얘는 양간이고 기는 음간이야. 그죠? 그래서 똑같이 토운이기 때문에 대운은 궁이긴 하지만 양을 합해서 얘는 태궁이 대운이 되고 얘는 소궁이 대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개군으로 갈 때는 이 대운 자체가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초운으로 가. 그래서 태궁이 여기 바뀌는 거지. 이런 경우는 소궁이 초운으로 바뀌는 거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일름일량 지위도와 오행 상생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2, 3, 4, 5를 할당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번갈아 가죠. 태소, 태소, 태 번갈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토 다음에 뭐 금, 수, 목, 화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 더 해볼게요. 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임한 목이야. 근데 임 같은 경우는 양간이지. 그래서 목이면서도 양목이 목이면서도 양, 즉 양목이 대운이 되니까 이거를 태각이라 부르는 거고, 이 태각은 곧 초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태소, 태소, 태, 일름일량 지위도로 태소를
할당시키고 그 다음에 목부터 시작했으니까 화토금수로 오행을 할당시키면 개군의 초, 2, 3, 4, 5, 운이 끝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군의 초운이 태소인 3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간지력에서는 제일 천간의 첫 바다로 보는 게 뭐예요? 갑이죠. 양이잖아. 그리고 지지의 첫 바다로 보는 게 보통 자잖아. 이것도 양이잖아. 그래서 갑자부터 시작을 하잖아, 보통. 그죠? 갑자를 필두로 삼고 개수는 다르지만 얘는 10개, 얘는 12개로 짝수개란 말이에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 을죽, 병인 이렇게 배속을 시키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 간지 자체는 무조건 양간과 양지, 음간과 음지가 결합이 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양간과 음지, 음간과 양지가 결합된 60갑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항상 대전제야, 대전제. 왜? 양간과 양지인 갑과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짝수개를 가진 천간지지가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60갑자는 천간과 지지가 모두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어. 음양 부호가. 알겠죠? 그래서 결국 60갑자는 음양 성분이 동일한 천간지지 조합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갑과 결합 가능한 지지는 12개가 아니죠. 6개야. 왜? 이게 양이기 때문에 양지인 6개밖에 안 되는 거지. 을과 결합 가능한 건 12개가 마찬가지로 아니고 을이 음이기 때문에 음지인, 음에 속하는 지지인 6개가 되는 거지. 즉 이렇게 10개의 천간 각각이 6개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결국 60갑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천간, 갑자를 형성할 때 천간과 지지는 모두 부호가 동일한 것끼리만 조합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약간 지지 파트에서 다룰 거, 주기, 객기 파트에서, 육기 파트에서 다룰 게 먼저 나오는데 참고를 하면 이게 지지충 관계거든요. 전에 한번 했었는데 좌오가 만나서 뭘 만들어내? 소음군화를 만들어내는 그 관계 있잖아. 그치? 인신이 소양상화, 진술, 태양한수 이렇게 만들어내는 관계 있잖아. 요렇게 짜여진 관계 또한 어떤 관계냐면 예를 들어서 자랑 오를 볼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입니다. 즉 얘네는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관계야. 6개 간격이야. 자가 그래서 뭡니까? 자가 양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순서대로 할당이 되겠죠. 뭡니까? 5도 양이야. 즉 이 모든 지지충 관계는 6개 간격의 지지들끼리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 근데 그 6개 간격의 지지들 간에는 또 뭐가 같아? 음양적 속성이 동일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즉 음양 성분이 동일한 지지 관계가 이 지지충 관계야. 그러면 또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 문장을 한번 읽기 전에 그냥 이 문장의 내용이 뭔지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좀 감이 오시죠? 이거는 자다 일어나도 바로바로 산출할 수 있도록 천간합 지지충 요것들은 갑기합토 을경합금 이런 거랑 좌오 소음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퇴머럭의 장준우가 외우는 주술이라 생각하고 그냥 줄줄 주문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지와 관련된 사천지기들이 있거든.
그게 바로 태양, 소양, 소음이야. 소음군화야. 즉 얘네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지지적으로 진술과 소양상화니까 뭡니까? 인신, 소양상화. 소음군화는 좌우, 소음군화. 이러한 양적인 지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 즉 얘네가 연지인 30년이 있겠지. 왜? 이거 다 지지인데 전부 다 양의 지지야. 그러면 천간하고 합할 때 각각 몇 개씩 결합이 됩니까? 양간인 5개씩, 갑병, 무경, 임과만 5개씩 결합이 되겠지. 그래서 그게 총 5, 6 해서 30년이 형성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 이렇게 얘네가 사천한다는 해는 결국 얘네랑 결합하는 연간이 양간이라는 뜻이고, 연간이 양간이라는 뜻은 뭡니까? 초운의 오행 속성은 모르지만 초운의 음양 속성 또한 양이라는 얘기야. 결국 태과라는 뜻이죠. 초운의 퇴과불급 여부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음지에 의해서 사천하는 세 가지가 또 있겠죠. 태음과 양명, 거름이 사천하는 6가지 종류의 지지가 있단 말이야. 충미, 태음, 수도, 묘유, 양명, 조금, 그리고 사해, 거름, 풍목. 이 6개의 지지는 지지 속성이 음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왔다는 거는 연간 속성은 무조건 음이라는 거지. 연간 속성이 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대운도 음이라는 거고, 대운이 음이라는 거는 이 해의 개군의 초운도 음이라는 거지. 불급하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얘네가 대운의 퇴과불급, 개군의 초운의 퇴과불급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60갑자는 양간과 양지, 음간과 음지끼리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사천하는 해에는 지지가 양인 거고, 지지가 양이기 때문에 천간도 양인 거고, 천간이 양이기 때문에 대운도 양인 거고, 대운이 양이기 때문에 개군의 초운도 양이다. 지금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얘네가 사천한다는 것은 지지가 음이란 얘기고, 지지가 음이라는 것은 이 해의 천간도 음이란 얘기고, 천간이 음이라는 것은 이 해의 대운도 음이란 거고, 대운이 음이면은 그 해의 개군의 초운도 음이라는 거지. 불급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요 관계 때문에 항상 요렇게 조합되기 때문에 양관과 음관은, 천간과 지지는 항상 부호가 같은 것끼리 음양적으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뭐가 사천했는지만 알아도 그 해의 대운의 퇴과불급이나 개군 초운의 퇴과불급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태양은수, 소양상화, 소음군화가 사천에서 1년을 다스리는 지지적으로 진술, 인신, 좌우의 30양년이 있죠. 얘네가 다 양적인 지지이기 때문에 양간과 결합하거든. 이때에는 개군이 태과일 수밖에 없지. 태과가 초운일 수밖에 없어. 개군의 초운이. 그지? 5가지니까 목화토금수가 양인 5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태음수토, 양명조금, 거름풍목이 사천했다는 것은 이 해의 지지가 충미, 묘유, 사해처럼 음지라는 거고, 지지가 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해의 천간의 음양 속성도 음이라는 거고, 30음년이 되는 거지. 천간의 음양 속성이 음이기 때문에 대운 및 개군의 초운 또한 5가지의 음 중 하나라 이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60갑자 시스템에서 천간과 지지는 항상 음량적으로 동일한 성분의 천간 지지끼리만 조합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음량 속성만 봐도 그 해의 대운 혹은 개군 초운의 태거 불금 여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군, 대운, 주운 전에 한번 봤던 건데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중첩해보면. 하나 한번 해볼까, 이 중에? 뭐 해보지? 신 해볼까요, 신? 신. 자, 일단은 얘는 음이지. 그죠? 음간이야. 그리고 병신, 합, 수야. 그렇기 때문에 대우는 수이면서 음이니까 소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운과 개군을 산출해야 되는데, 주운은 어떻게 됐어요? 오행적으로 불변이야. 목화, 토, 금, 수는 불변이야. 모든 해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확인해 보세요. 모든 해의 경우에 있어서 목화, 토, 금, 수, 주운의 순서는, 오행적 순서는 불변이야. 그럼 여기서 뭐? 태과 불금만 결정해 주면 되는데, 처음으로 결정되는 태과 불금은 요거. 소우, 대운이 소우잖아. 그럼 이 우도 역시 소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하나씩 거르는 거지. 일릉명일량 지위도에서 소 다음이니까 태, 태 다음이니까 소, 소 다음이니까 태, 태 다음이니까 소. 이렇게 해서 주운은 끝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군 같은 경우는 더 쉽죠. 이 대운을 바로 어디로 쳐박아 두면 되는 거야? 초운에 박아 두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태가 불금 여부는 어떻게 돼? 일릉일량 지위도에 의해서 소, 태, 소가 되는 거고. 오행 속성은 수 다음이니까 오행 상생 순서에 의해서 수 다음에 목, 화, 토, 금 써주면 개군까지 끝나는 거지. 이거 산출하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틀은 끝났고 이제 분기점이 문제야. 분기점이 문제인데 분기점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 시간에 했던 건데 여기 똑같이 평기일 경우에 한한 분기점에 대해서 나누는데 주운과 달라, 개군은. 왜냐면 앞에 설명했듯이 만약에 이 주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게요. 크게 이렇게 보거든. 나중에 설명할 건데 태관은 일찍 와서 늦게 간다. 쉽게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결국 작용 시간이 긴 거지. 불금은 반대겠죠. 늦게 와서 일찍 간다. 즉 작용 시간이 짧은 거지. 얘는 작용 시간이 긴 거고, 그지? 태가 불금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주운의 경우에 이거를 적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주운 같은 경우도 이 한 해의 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어. 왜? 지금 태, 소, 태가 일릉일량 지위도로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길어져도 얘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어. 그지? 얘가 짧아지고 얘가 또 길어지고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고 얘가 짧아지고 얘가 길어지니까 중첩되거나 공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일단 1년 내에서는. 근데 얘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주운 같은 경우는 1년과 1년 사이에 이 일릉일량 지위도가 적용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볼까? 예를 들어서 갑의 해의 최종 오우는 뭡니까? 주우는 태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을의 해의 주운의 초는 보면은 태각이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태였으면 얘가 소로 이어져야 되는데 둘 다 태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 봐봐. 정해해의 주운의 최종 우는 소우야. 근데 그 다음에 무해해의 주운의 초우는 소각이야. 이 경우는 뭐야? 둘 다 소가 돼버리지. 자, 문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요 기간적인 거를 적용해 버리면 자, 태우는 엄청 길게 늦게 끝나겠지. 근데 얘는 뭡니까? 또 되게
일찍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 태우와 태각이 겹치는,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야. 얘는 어때요? 소우니까 일찍 끝나. 얘는 소각이니까 늦게 시작해. 그럼 요 사이에 공백기가 생기겠지, 주운에. 그죠? 즉, 이처럼 연간에 일념일량 지위도가 톱니바퀴처럼 말물리지 않는 이 주운의 특징 때문에 주운의 분기점을 정리할 때 이 평기일 경우에 한해서는 사실상 모든 주운의 경우에 대해서라고 설명을 했죠. 즉, 주운에 있어서는 이 태가불급의 기간적인 어떤 시프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어떤 강도, 밀도적인 측면으로 태가불급을 접근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제가 한번 추정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개군은 달라요. 이와. 개군과 또 크게 보면 대운까지는 이와 다르거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자, 개군에서도 일단 1년 중에 일념일량 지위도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건 당연하죠. 왜? 일단 대운에 의해 초운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요게 태니까 태소, 태소, 태 이렇게 가잖아.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1년 내에서 음양, 태과, 불급의 일념일량 지위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거는 완벽한 거는 동일한데 얘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보세요. 갑년의 종운이 태치였는데 을년의 초운 개군은 소상이야. 태로 끝나고 소로 이어져. 또 볼까? 소로 끝나고 태로 이어져. 태로 끝나고 소로 이어져. 소로 끝나고 태로 이어져. 완벽합니다. 이거. 다 맞아떨어져요. 즉 개군에서는 주운과는 달리 주운은 단지 요 1년 안에서만 일념일량 지위도가 유지되었고 이 1년과 1년 사이, 즉 어떤 해에 오운과 그 다음 해에 초운 사이에서는 일념일량 지위도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 그런데 개군 같은 경우는 이 1년 내에 일념일량 지위도가 맞물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 오운에서 다음 해에 초운으로 넘어갈 때도 이 태과 불급 일념일량 지위도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톱니바퀴처럼. 그게 주운과 개군의 결정적인 차이거든. 그러면 태가 불급의 요런 거. 태가는 일찍 와서 늦게 떠나고 불급은 늦게 와서 일찍 떠난다. 요거를 적용해도 전혀 주운에서와 같은 중첩이나 공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잖아. 지금 봐봐. 이 갑의 오운이 태치인데 태이기 때문에 일찍 와서 늦게 지겠지. 늦게 떠나겠지.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얘는 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운은 소기 때문에 얘는 늦게 오거든. 그래서 중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때 오운은 소이기 때문에 일찍 끝나. 근데 공백 현상이 생기지 않아. 왜? 다음에 개군이 태이기 때문에 일찍 오거든. 그래서 이게 이걸 메꿔주거든. 그래서 똑같이 평기일 경우에 한해서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개군에서는 이게 진짜 평기일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과 불급일 경우에는 따로 적용이 돼. 그거를 밑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1번, 2번은 앞에 주운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주운, 개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개군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개군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운들은 공통적으로 73일 5각의 시각 기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 이 5기간을 모두 합하면 365일 25각이 되어 1년을 이루게 되고 1년 365일 25각을 5등분하면 개군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위운들이 주관하는 기간이 선출되니 이 기간의 길이는 73일 5각이 된다. 다 했던 거죠. 이 70일 파트도 했던 거고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에 이 보 있잖아요. 보라는 개념. 이 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 유경도익에서도 이 오운에 의해 형성되는 초운, 이운, 사운, 사운, 종운의 그 각 기간을 보라는 용어를 써서 오보라고 하고 있어. 즉 개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활성되는 기간 동안 1년의 길이를 5등분한 오보로 구성되니 각 보의 기간은 73일 5각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약간은 자의적인 정의입니다. 편의적인 정의에 불과하거든. 편의상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 보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렇습니다. 1보라는 거는 1년을 6등분한 기간이야. 즉 60.875일로 정해진 거예요, 얘는. 아시겠어요? 즉 1보라는 거는 임의의 어떤 단위, 시간 단위가 아니라 1년을 6등분한 시간 단위로 1로 따지면 60.875일로 아예 고정적으로 정해진 값이야. 요거는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 단위거든. 우리에게 익숙지 않지만. 즉 절대적 시간이 부여된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보의 기간을 이렇게 쓰는 거는 뭐 편의상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상 저는 되게 지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록 처음 만들 때는 그냥 이 기간을 매번 뭐 오운의 하위 기간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좀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오보로 썼었다가, 이번에 강의 다시 준비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이 오보라는 표현은 다 지웠어요. 그냥 약간 길고 번잡할 수 있어도 이런 거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좀 길게라도 그냥 헷갈리지 않게 그냥 썼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평기일 경우에 안에 개군 구성 요소들이 활성화되는 기간들의 분기점은 주운 구성 요소들의 분기점과 동일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유경도익, 소경, 소문, 입식, 운기, 논어의 관점이죠. 둘 다 표현은 다르지만 뭡니까? 지칭하는 날은 동일하다고 했죠. 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평기일 경우에 안에. 자,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그러면 보통 평기일 경우는 평기일 경우를 논하기에 앞서 일단 개군은 주운이든 개군이든 전부 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산출하면 소태가 붙어 있잖아. 결국 모든 경우에 태가 불급이 붙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나중에 뭐 다른 요소가 와서 이 불급한 거를 조금 북돋아서 평기로 만들거나 그런 경우까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해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원래 이 원본 데이터 자체가 태과 불급이 반영된 데이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과 불급이 반영된 개군일 경우에 이 분기점은 과연 어떻게 되냐를 이제 설명을 할 거지. 그래서 제목이 이겁니다. 태과 또는 불급인 경우에 변경되는 개군 구성 요소들이 활성화되는 기간, 그리고 그들의 분기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도 유경도익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황제내경 유건정기대론에서는 항상 정월 초하루의 일출 시점을 운기추산의 기준으로 삼아 관측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유여한 운, 즉 태과한 운은 이미 도래해 있고, 부족한 운, 불급한 운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추후에 도래하게 되며, 유효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기의 운은 예정된 시기에 맞춰 도래하게 된다. 계속 봅시다. 황제내경 육미지대론에서는 올 시점에 맞춰서 오는 것은 화요, 평기겠죠. 올 시점인데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불급이요. 말 그대로 불급이죠. 여기서는 부족. 그리고 오지 않아야 할 시점인데 이미 온 것, 벌써 온 것은 유효, 태과겠죠. 이렇게 유경도익에서는 이 황제내경에 기술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태과 불급의 시기적인 차이에 대해서 명시해 주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과 불급 평한운은 언제 옵니까? 태과운은 평시보다 일찍,
평시보다, 불금은 평시보다 늦게, 평은 평시에 맞춰서. 이때 평시가 뭐겠어요? 이거겠지. 이 기본 기준. 평기일 때 기준. 즉 주운이 분기점. 평시 기준은 요거겠죠, 아무래도. 요때 오는데, 자, 개군 특유의 완벽한 뭐가 있습니까? 일름일량 지위도를 따르는 속성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런 속성도 발견이 되지. 퇴가 불급한 운 다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퇴가한 운 다음에는 불급한 운이 오고, 불급한 운 다음에는 퇴과한 운이 도래하지. 그죠? 그럼 이렇게 도래한 운은 뭡니까? 이렇게 얘는 불급하기 때문에 평시보다 늦게 오겠지. 얘는 뭐? 퇴과한 운이기 때문에 평시보다 일찍, 빨리 오겠지.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공백 또는 중첩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 일단은 시작 시점만을 정의하고 있잖아. 그지? 시작 시점만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퇴과가 먼저 왔어. 그럼 시작을 원래 기준값이 이렇게 됐다고 쳐봐. 원래 기준값이 이거면 퇴과인 경우에는 일찍 오잖아. 그리고 일름일량 지위도에 의해서 퇴과 다음에는 반드시 불급이 오게 돼. 근데 불급의 운은 평시보다 늦게 오겠지. 지금 둘 다 시작 시점만을 규정해 줬는데 여기에 일름일량 지위도에 의한 어떤 뭐랄까 중복이나 공백기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이 불급의 시작 포인트는 결국 뭐가 됩니까? 퇴과의 종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은 시작점만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중첩이나 공백이 없다는 전제를 붙이면 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찍 오기도 일찍 오지만 늦게 가기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불급도 마찬가지죠. 불급 다음에는 당연히 퇴과가 오겠지. 근데 퇴과 역시 시작 기점은 뭡니까? 기준치보다 약간 더 일찍 오겠지. 이렇게 퇴과의 시작 기점은 중첩이나 공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앞선 운인 불급의 종점이 되겠지. 결국 불급 같은 경우는 뭡니까? 늦게 와서 일찍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도래하는 시점에 대해서만을 정리하고 있지만 여기에 개군 간에 뭐 중첩이나 공백 현상이 없다는 전제를 붙여버리면 종점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종점까지 언급을 해버리면 퇴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찍 오는 게 아니라 일찍 와서 늦게 가는 거고 불급 같은 경우는 늦게 와서 일찍 가버리는 거지.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의아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앞에 요 내용 있잖아. 이건 내가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 항상 정월초로의 일출 시점을 운기추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2025년 대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양력으로는 25년 1월 20일에 대한이 저립했어요. 근데 음력으로 따지면은 24년 12월 21일이야. 그러면 음력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이거 뭡니까? 음력 초하루 1월 1일과 대략 10일 정도 편차가 있으니까 비슷하긴 하잖아. 근데 비슷하다는 것뿐이 같진 않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즉 근본적으로 음력 체계는 계속 앞에 역법 체계에서 다뤘듯이 음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달의 모양만을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태양의 황도순환 주기와 연관된 결정적 개념이 뭡니까? 절기잖아. 절기를 충실히 반영할 수가 절대로 없는 시스템이잖아, 이건. 동기화 정도가 되게 낮다고. 물론 여러 가지 태음력을 이용해서 이걸 최대한 맞출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동기화되진 않는다고, 태양력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음기추산에 뭐 정확한 뭐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음력이라는 거를 운기추산의 기준으로 삼다? 저는 되게 의아하거든요. 아무리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히 하려면 그냥 이렇게 봐야 되지. 대한의 일출 시점 뭐 이런 식으로 보든가 해야지. 아예 대놓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평기일 때 초우는 대한절임일에 오거든. 시각은 좀 다르지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월 초하루보다는 대한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냥 이거를 대한이 오기 10일 전부터 미리 관찰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알아서 본인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이화기문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일찍 오고 얼마나 늦게 오냐가 지금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잖아. 이 의학인문에서 그 구체적인 수치를 이거를 과연 어떻게 정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장해 주고 있어. 볼게요. 자, 운기의 태과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분기점보다 일찍 도래하는 상태를 의미하니 태과한 초운 같은 경우는 대한절임일 전 13일째 되는 날부터 이미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명 선천이라 하고, 불급은 대한절입일 후 13일째 되는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명 후천이라 하고, 평기는 정확히 대한일에 도래함으로써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명 제천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 13일이야. 얼마나 당겨지고 늦춰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명시를 해준 게 이 의학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13일이라는 기준을, 요 값을 기준으로 제가 두 가지를 뽑아봤어요. 갑년, 을년. 그래서 태과 불급을 반영해서 개군 구성 요소의 기간을 산출해 봤거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보는 방법이 어떻게 보냐면, 일단 위에 거는 갑년의 개군이고 밑에 거는 을년의 개군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자, 여기서 뭘 먼저 보냐면 자, 봅시다. 일단은 갑년이잖아. 양간이면서 갑기합토니까 양토가 대운이겠죠? 그죠? 그래서 대운은 양토인 태궁, 그리고 이게 개군의 초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을경합금이니까 음금이 대운이 되고, 요게 바로 개군의 초운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일름일량 지위도와 오행상생에 의해서 이렇게 2, 3, 4 종운까지 추출해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참고로 볼게요. 일단은 개군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했었잖아. 그 전해의 오운과 그 다음 해의 초운은 완벽하게 뭐가 유지가 된다고. 일름일량 지위도가 유지돼서 지금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소니까 그 다음이 태인 거야. 그지? 여기가 태니까 갑년의 오운의 음양 속성이 태니까 을년의 개군의 초운 역시 음양 속성은 소. 태소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잖아. 그 일름일량 지위도 속성이. 그러면 이건 음양 속성이고 오행 속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위에 표를 보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 이거는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해요. 지금 주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행 속성이 매년 목화토금수로 고정돼 있거든. 그지? 그래서 주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는 수야. 그 다음에 오행 속성은 무조건 목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완벽하게 오행 상생 관계로 이어져. 다 수목이야. 목화토금수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개군 같은 경우 볼까요? 자, 기년의 오후는 화로 끝났어.
근데 경년의 초우는 금으로 끝나네. 뭔 관계야? 화극금. 하나만 그렇게 적용이 될까요? 한 개 계속 볼까요?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목극토. 다 연결되지.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오행적으로 개군을 볼 때, 주운 말고 개군이에요. 주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어떤 관계입니까? 수생목, 오행 상생 관계잖아. 오행적으로 볼 때 개군의 전해의 오운과 다음 해의 초운 간에는 전해의 오운이 오행 속성이 다음에 초운의 오행 속성을 극하는 상극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깔끔하죠? 주운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전해의 오운이 다음 해의 초운을 생하는 관계지. 왜? 당연히 얘는 수고, 얘는 목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바뀌는 개군의 경우는 전해의 오운, 개군의 경우는 얘랑 얘가 계속 바뀌지만 이거 하나는 유지된다고. 전해의 오운이 다음의 초운을 극하는 오행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하나는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뭐냐면, 이 분기점 변동 항목에 이 위에 거는 뭐냐면, 평기일 경우 기준이야. 아까 위에서 다룬 표 있잖아요. 그지? 유경도익하고 소문입식 옮기노원너에 나온 이 평균 경우의 기준, 요게 이거야. 즉 거기서 유경도익 기준만을 이렇게 쓴 건데,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갑년의 초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태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영향력이 행사되는 시점인 대한보다 앞으로 13일 당겨진다고. 그래서 대한 13일 전부터 이 태궁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춘분 13일 후에 끝나야 돼. 춘분 13일 후에 바통 터치를 이운에게 해야 돼. 근데 아까 정리했듯이 태과의 눈은 앞으로 뒤로 전부 다 13일씩 연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 13일 이전부터 원래는 춘분 13일 후에 끝나야 되는데 여기다 13일 더한 춘분 26일 후까지 이 태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야. 그 다음 소상이잖아. 기존 시점보다 13일 늦게 오니까 얘랑 딱 맞지. 춘분 13일에 오지 않고 13일이 뒤처진 춘분 26일에야 이 소상은 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망종 10일 후까지 원래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10일 후입니다. 10일 후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불급이기 때문에 얘보다 일찍 마감을 해버려. 그래서 10일 후에서 3일 전에 이미 끝나버려. 13일이 땡겨져서.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을년도 마찬가지예요. 을년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을년 같은 경우는 초운이 불급이기 때문에 원래 대한일에 와야 되는데 늦게 온다고. 얼마나? 대한일보다 13일 늦게 온단 말이에요. 13일 후입니다. 얘는 13일 전이잖아. 그리고 불급이기 때문에 원래 춘분 13일 후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13일 당겨져서 춘분 당일에 이 영향력이 끝나버려. 나머지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은 이 태과인 운들은 원래 기준이 73.05일이잖아. 평기일 경우. 앞뒤로 13일씩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대략 99일이 돼버리는 거야. 이 소수점은 왜 달라요?
소수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절입 일시와 무관하다고 했잖아. 자체적인 그 기준이 있잖아. 뭐 초초각, 뭐 정일각 이런 게 있잖아. 그걸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 절입 일시만으로 산출할 때 요 소수점 부분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하십시오. 단순히 일수만 보는 거야. 그래서 대략 앞뒤로 26일씩 늘어나서 태과인 운들은 거의 99일이 되는 거야. 그럼 불급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73.051에서 앞뒤로 26일씩 줄어들어 버려. 그래서 뭡니까? 대략 47일 정도밖에 점유를 못 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개군의 각 5가지 운의 영양 범위는 끝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양년 다음에 음년이 가기 때문에 음년이 이어지기 때문에 대운이 양 다음에는 음인 대운이 오게 마련이야. 그죠? 그리고 이때는 이미 대한일 13일 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어? 마지막도 태과이기 때문에 대한 13일 후에 다 끝났어. 이렇게 길게. 그지? 그래서 이 갑의 해는 어떻게 됐어요? 총 길이가. 오운이 영향력을 미친 총 길이가 365.25이라는 기본 영향력 행사 기간에 앞뒤로 13일씩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 26을 더한 391.251이 이 오운의 총 영향력 행사 기간이 된 거고, 이거를 태공이라는 대운이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거지. 만약에 이 1, 2, 3, 4 종운의 영향력 행사 기간을 모두 합해서 대운의 영향력 행사 기간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다음에 불급이 이어지잖아. 소상이 이어지잖아. 얘는 어때요? 이미 13일 후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 상관없어요. 얘는 어차피 13일 늦게 영향력이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대한 13일 후까지 태궁이 발휘된 다음에 그 대한 13일 후를 기점으로 소상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원래는 대한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오운이 소공이기 때문에 대한까지 가지 못하고 대한 13일 전에 이미 짧게 이 대운도 마감을 해버리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365.251이라는 영향력 행사 기간이 존재하는데 앞뒤로 13일씩 짧아지지. 즉 26일이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339.251이 된다. 그래서 아까 그 의학인문의 13일이라는 그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 이렇게 개군의 태과 불급인 운들의 각각의 영향력 행사 기간을 산출할 수 있고, 얘네를 다 더해서 대운의 영향력 행사 기간이라고 간주를 해버리면 뭡니까? 대운이 태과일 때랑 불급일 때 영향력 행사 기간도 산출할 수 있는데, 대략 대운이 태과일 때는 365.25에 양쪽으로 13일을 더한 391.251이 되는 거고, 대운이 불급일 경우에는 365.251에 양쪽에서 13일을 차감한 339.251이 요 불급인 대운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되고, 얘네들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뭐예요? 365.25, 365.25는 동일하고 13, 13, 13, 13 퉁 되니까 그냥 365.25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도 좀 중요하겠죠? 이거는 아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또 이 13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로써 오운의 모든 내용, 개군을 마지막으로 오운의 모든 내용 정리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6기에서 오운 파트 처음 들어갈 때 천간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뤘었죠. 6기에서는 이 지지충이 제일 중요하거든. 요걸 기반으로 모든 걸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충과 6기의 이론적 근거를 먼저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6기 산출을 주기와 객기 산출을 들어가고, 주기, 객기까지 정리가 끝나면 사실상 거의 끝이야. 그 다음은 상호관계만 보면 되거든. 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 조금 한 번, 두 번 더 자세히 보시면서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은 지지충화 육기 이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